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진저킴 우리 생강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날 때 항상 최선을 다하고 말없이 돌아서는 한량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많이 심플해졌어요. 수식어가 귀찮을 때가 있어. 그렇죠. 네, 그럴 때 그 말이잖아 지금. 다 귀찮아 지금. 만사 귀찮아. 귀찮아. 아무튼 자 오늘의 빠따. 바로 넘어가. 빠따로. 오늘의 빠따. 만사 귀찮은 주말. 만사 귀찮으면 바로바로 가야 됩니다. 네. 오늘의 빠따는 어장관리 남녀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뭔가 귀엽기도 하고 네. 뭐 하여튼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자 그래서 어장관리 남녀에 대한 사연을 우리 김 선생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본격 선수까지는 아니고요. 한 뭐 준 아마추어 프로 정도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전 큐. 뭔 소리야? 본인의 여자친구였던 본인이 어장 안에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여지는. 네. 아는 여자 동생의 여자친구가 뭐니? 그렇지. 이게 뭐니. 네. 나의 전전 장난을 닮은 여자친구는요. 친구 이렇게 여친도 아니고 너무 티나. 그렇지. 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사연 보내신 분인데 너무 몰아붙이지 맙시다. 그래요. 혹은 통쾌하다잖아요. 그러니까 통쾌하다고 한 다음에 자기가 좀 민망한지 웃잖아. 네. 자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어장 관리를 한참 하던 여자분이 결국은 본인이 어장 안에 들어있다가 네. 호되게 당한 뭐 사연인데. 바로 그런 사연이죠. 네, 요런 경우는 어떻게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요것도 뭐, 쏘 일반적이다. 네. 많아, 이런 네. 거나, 뭐, 많아. 어장 관리. 우리 배 감독은 어장 관리 해보신 경험 있어요? 어장관리요? 네. 저는 뭐 일단 어패류 다 싫어하고요. 네, 그래서 뭐 어장 관리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제 스케줄 하나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멀티로 뭘 못해요. 멀티로 여러 명을 만나도 내가 지금 누구를 막은 이제 헷갈릴 거야. 그게 좀 멀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멀티로 해본 적은 없고 한 명을 사귀다가 이렇게 멋있게 헤어지려고 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긴 해. 영화처럼. 영화처럼. 그때 썼던 초식 뭔가요? 영화처럼. 날씨가 도와줘야 돼. 그래? 비 올 때 만나야 돼. 이렇게 비가 온다. 일기예보 보고 만나야 되는 그럼. 바람 많이 불고 할 때. 장소는 그러면? 장소는 뭐, 비 오고 바람 부는데 실내에서 만나면 그렇잖아. 밖에서 만나야죠. 밖에서? 밖에서 뭐 이렇게 우리들만의 아지트 뭐 이런 데서 만나야 돼요. 예. 둘만의 추억이 있는 곳. 그럼요. 어. 예. 거기 그리고 우연히 앉아 있다가 보여줘야 돼. 우연히 앉아있다 보여줘야 되고, 오늘 내가 헤어지자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심란하게 거기 앉아있다가 그냥 비를 맞은 것 뿐이어야 돼요. 어떤 그 환경 속에서 결국엔 영혼의 끌림에 이끌려서 헤어지게 된 거. 그렇지. 그런 걸. 그렇지. 내가 나를 속이는데 성공하면 뺨 안 맞고 헤어지는 거고, 내가 나를 못 속이면 이제 뺨도 맞고, 이제 욕도 먹고 하는 거지. 그랬던 것 같네. 네. 아무튼 근데 이분은 뭐 이 사연 보내신 분은 뭐 인정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장나라 닮은 이분은 어쨌든 얻은 바가 있어요. 차가 생겼죠, 차. 얘 선수, 진짜 선수다. 차는 있네. 차가 생겼어. 차는 나간다. 이게 중요해. 이 명의로 뽑아줬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뽑아줬다. 장나라 명의로 차를 뽑아줬대잖아, 이 남자친구가. 근데 본인 명의로 리스일 수 있죠. 리스일 수 있지. 그럼 이게 그렇지, 과연 그렇지. 남은 것이냐? 다달이 리스비를 내가 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온 거구나. 아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를 그렇지. 뽑아서 그렇지. 리스 값을 내가 내줬을 수 있어. 그렇지. 오빠가. 뭐 명의도 자기 거고. 그럼. 리스 값을 내가 내주다가 그치. 헤어짐과 동시에 끊어버리는 거지. 그 내가 뭐 할 일 없잖아. 이거 리스 4년짜리거든. 3년 6개월 막 38만원씩 내야 되냐? 야, 대박이다.
제가 보기에는 선수니까 그러네.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 와, 대박이다. 그러네요. 그렇지. 네. 요 맥락에 나오는 남자 선수라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는 게 이런 것도 섞였을 수도 있다. 굳이 이 남자 때문은 아닌 것 같아. 분함과 38만 원. 내가 당하다니. 그치. 이런 분함과. 이 장나 닮은 분의 최근 카톡을 좀 볼 필요가 있어. 오빠 그래서 19만 한 번만 보내줘.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반만 줘. 오빠 우리 헤어진 거 아니잖아. 19만 원만 내줘.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야. 그런 생각이 드네. 야, 리스 되게 세네요. 세죠, 리스는. 야, 사귀다가 내가 헤어지고 싶어. 그러면 차를 해줘야겠다, 리스로. 한 달만 내줘. 차를 그냥 리스로 해줘 버려야겠다. 매기는 거지. 대박이다, 그지? 그리고 막 연비 안 좋고 큰 차. 그리고 지금 보아하니 네. 어지간한 차로는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국산차 뭐 이런 거 안 뽑아줬을 거라고. 그래. 적어도 골프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글쎄요. 의외로 국산 준중형만 줘도 행복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요? 왜냐면 이 장나라 닮은 친구가 돈 많은 막 이런 오빠들과 이렇게 어장 관리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어장 관리 당한 오빠들이 내가 보니까 약간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 보여.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이 있죠. 뭐야? 이 오빠가 나한테 아반떼 뽑아줘? 거기에 넘어간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한 미니 정도 봅니다. 미니. 네. 근데 골프나 하긴 뭐 어차피 내가 매달 내는 거 뭐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 그럼요. 골자는 사준 게 아니라 그냥 리스면. 리스인 거지. 네. 이거 괜찮은 초식이다. 아니 그리고 골프나 미니 정도 돼서 6개월치가 한 개 있을 수 있죠. 그렇지. 그것도 UL리스로 하면 달에 20씩 내도 돼.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하다가 가만 있어봐라. 이거 좀 그렇다. 뭐 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사이즈가 맞겠네요. 미니나 삐아트 500 요런 느낌으로. 그렇지. 네. 그렇지. 그리고 6개월. 그렇지. 6개월도 길어. 내가 볼 땐. 야, 이건 시금 전폐야. 시금 전폐야. 이거 보내서 어떻게 살아, 이 장나라 씨. 6개월을 탔는데. 장난한데. 야, 진짜, 난 진짜 이거, 나도 이 정도는 안 했다, 내가. 난 약정 걸어놓는 짓거리는 안 했는데, 씨. 이러고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장나라님 한번 당해보셔야 돼. 그래. 인실조시야. 아니, 그리고, 멀티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멀티로.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좀 당해봐야 돼. 네. 그렇지. 그리고 뭐, 이렇게, 환승은 괜찮아. 그럴 수 있잖아요. 잠깐 기간이 동안에 짧은 건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100년회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꼭 그 인터벌이 항상 꼭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잘 포장해준 수많은 멜로 영화들도 환승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들이 엄청 많잖아. 아니 뭐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쳐요. 네. 근데 이건 멀티는 아니지 멀티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멀티로 할 때 음. 진짜로 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런 경우가 만에 한두 명 정도는 있긴 해요. 신기하게도. 네. 근데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가 아니라 다 좋아하지도 않아. 그럼.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치. 그러니까 자기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공주 대우 해줄 사람을 하인처럼 부린 거잖아. 그렇지. 이건 벌 받아야지. 근데 우리가 너무 리스로 확정 지어놓고 하니까 좀 불쌍하긴 하다. 그게 아니라 근데 그냥 진짜 차를 얻은 거라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 장나라 닮은 분한테 속은 걸 수도 있어. 장나라는 차를 얻어낸 것 뿐이야. 의외로. 그리고 차인 것처럼 한 걸 수도 있잖아. 근데 뭐 식음을 전폐하고 어쩌고 이런 그런 것 거를 같진 않아요. 보면 느낌상 보니까. 시금을 전폐했다고 새벽 1시쯤에 이분에게 카톡 보낸 거 아닐까?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시금이 전폐하고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남자가 약간 꽁냥꽁냥해진 거 아닐까? 사연 보내신 분이 혹시 나에게도 찬스가?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거 투명하게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넘겨짚어야 되잖아요. 2번, 3번. 그렇죠. 요렇게 번거롭게 보내주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어차피 익명으로 보낼 거. 그러니까. 이러지 맙시다. 솔직해, 괜찮아. 솔직히 안 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단정 짓고 매도한다고. 너 많이 좋아했구나 얘. 이렇게 된다고요. 네. 세상에 관리당한 남자, 관리당한 여자 많아. 그럼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어장 안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이, 그리고 찌질한 뭐 이런저런 경험이, 네. 결국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봐요, 저는. 도움되죠. 맞아요. 근데 경험이 계속 없고 그런 자기의 감정과 혹은 어떤 손해보거나 자기가 바보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피해가다 보면 나중에 근데 정말
좀 크게 상처를 입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오히려 전 더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자기가 감당 가능한 시련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바보 같은 일들은 그냥 많이 겪어 놓는 게 좋은 것 같다. 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을 상담하는 코너가 아니니까. 그치. 이거 제대로 안 보내니까 당신을 상담하고 당신을 매도하잖아. 그래, 좋아하는 애한테 그냥 좋아한다 그래. 아이 참나. 자, 아무튼 빠따를 뭐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칩시다. 2번 껐잖아. 솔직 그렇지. 빠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빠따를 설탕 묻은 꽈배기로 우리 깻잎 빠따 줬듯이 좋네, 설탕을 잔뜩 묻혀가지고 그래요. 싸대기 왕복 3대씩. 그래. 맞고 나면 얼굴에 설탕 아우. 그치. 그래, 그 까베르기는 드시라. 입에다 꽂아드릴게요, 제가. 드시라. 사연을 이렇게 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게 진지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 선수 남녀들은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벌 받게 돼 있어. 그럼요. 걱정하지 마. 네. 지금 서로 동시에 싸대기 한 대씩 때린 거예요, 이분들은.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담백한 사연을 기대하면서 네. 저희가 설탕 묻은 꽈배기로 왕복 3대씩 네. 가볍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달달하게 드리니까. 네. 자, 그리고 경청과 반영이라는 아이디로 또 올라오셨어요. 자, 오늘 상담 AS 듣고 올린 글 소개해 주시면서 닉네임 바꾸라고 하셔서 지훈 아빠입니다 해서 낄낄빠빠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미 사용 중인 닉네임이라. 그래요? 최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경청과 반영으로 닉네임을 바꾸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닉네임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저희가 막 농담으로 막 그랬는데, 그냥 너무 보기 좋고 부러워서 그냥 심통 난 거였어요. 네. 경청과 반영이라니. 이게 뭐야? 너무 진중해. 너무 스트레이트해. 진중해. 너무 진중해. 어떡해! 이러면. 야, 나는 살다 아이디가 경청과 반영 처음 봐. 정말 너무하시잖아요. 믿음과 사랑 같잖아. 지훈아 좋겠다 너는. 아니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게 느껴져서 정말 너무 좀 훈훈한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막 이렇게 뭐 비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샘나서 그래 샘나서. 정말 이런 아버지를 가진 따님이면 나중에 분명히 사이도 굉장히 가치를 알 거예요. 그럼요. 행복하실 겁니다, 아마. 정말 너무 진중하시고 너무 열심히시잖아. 경청과 반영. 경청과 반영이라니. 그리고 야. 근데 참사를 막은 듯한 느낌이 지훈 아빠님이 낄끼 빠빠가 됐으면 그것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 네. 그래도 글 주신 분과 캐릭터가 싱크가 높네요. 경청과 반영이. 그럼요. 낄낄 빠빠보다는. 그러니까. 그렇지. 훨씬 낫고요. 뭐 하여튼 유쾌하게 저희가 아프지도 않고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요.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 잘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보기 좋고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선물 폭탄 코너입니다.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오늘의 빠따 사연 보내주신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저희가 설탕 바른 꽈배기로 따기도 때려드리고 술친금도 보내드리네요. 그렇죠. 소주 한잔 하란 얘기야. 네. 아니실 수도 있는데 뭐 웃자고 한 거니까 그래요. 혹시 죽자고 달려들지는 마십시오. 그래요. 아니고요. 사진 보낼 수 있고요. 막 여자친구의 친구 맞거든요. 막 이러면서. 그 친구는 얘고요. 막 이러면서. 그럼 저희가 경청과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네, 말보험 체크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가입한 게 맞나? 조금 부족한 건 없는가? 보험 전문가들께서 꼼꼼히 따져보고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뜻있는 팟캐스트에 소개해주시는 선한 기업이 해주시는 젊은 설계니만큼 믿고 맡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최희연 원장님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은하철도 999 완결편 제1장 집으로의 귀환. 메텔과 철이는 은하계 여행을 끝내려 한다. 철아, 미안해. 지구는 철이 혼자 가야 해. 철이는 되고 나는 안 돼. 왜요? 왜 철이는 되고 메텔은 안 돼요? 그래서 철이는 대구 수성동에 카페 철스를 차리며 지구를 지킨다. 왜 메텔은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메텔은 되엄, 즉 돼지 엄마가 되어 지구에 가까스로 오게 되는데 제 2장에서 계속 은하철도 999 김프로쇼.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 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최 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최 쌤의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는 뭐 최소한 김프로처럼 고생하면서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뭐 경주까지 혼자 차를 몰고 간다든지 거기서 온갖 다 에너지 다 해가지고 와서는 목소리 팍 잠겨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노예로 누구 밑에서 계속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거든요. 애청자의심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싼 맛에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도 이제 다시 좋아졌어요. 이번 주부터는 건강도 좀 다행입니다. 좋아지고. 네. 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저는 얼굴 보는데 훨씬 멋있어졌어요. 그래요? 네. 오늘 분장을 좀 네. 했더니. 성대 개편 때문이 아니라 그렇겠지. 오늘 나간 방송 녹음 때문에 그렇군요. 분장을 메이크업바를 했어요. 지금. 그러네. 지울 시간이 없었어. 그러네. 9월 20일 여러분 쿨가당을 보세요. TVN의 쿨가당. 네. 어쩐 거기 산뜻했어, 뭔가. 화장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네. 메이크업을 하고 지울 시간이 없어서 여기 녹음장까지 정말 부랴부랴 운전을 해가지고 1시간 좀 더 걸린 것 같은데. 얼굴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러네. 사람이 빛이 나네요. 자, 빨리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업로드해 주세요. 우리 인스타 했잖아. 이런 거 올리고 안 하고 뭐해, 지금. 이게 그리고 한 듯 안 한 듯 메이크업이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다 지워져서 그러겠지. 방송 마사지. 화장만이 아니라 턱선이 살아있고 그래요? 네, 며칠 고생해가지고 날렵해졌어요. 살이 좀 빠졌나요? 네. 메이크업이 쉐이딩이 자연스럽게 된 거니까. 네. 부담스럽고요. 자, 9월 20일 쿨가당에서 만나요. 오늘은 40대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요것도 조금 진중하게 저희가 사연을 다뤄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 선생께서 비슷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몰입이 될 것 같은데 메소드 연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40대 남성분의 사연을 김 선생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4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아내의 외도로 협의 이혼을 하고 12살 아들은 아내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제가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양육권과 양육비 모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혼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기 전까진 특별히 큰 갈등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는데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전혀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뜰하고 살림 잘하는 전업주부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 몰래 나이트도 다니고 여러 가지 친목 성향 모임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남자들과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중에 한 유부남과 연인 관계로 밝혀졌고 아내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저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아직 아들에게는 이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지방으로 발령나서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만 알려준 상태입니다. 한 달에 2-3번 아이를 보러 가고 그때는 전처가 외출하는 형태로 자리를 비워주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고민은 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들은 현재 엄마 아빠의 사이가 좋지 않은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이혼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고민은 삶에 대해 무력감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극도로 줄이고 오피스텔과 직장만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상황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인관계 문제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이혼 전에도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혼 후에는 제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씩 이혼 전에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아내와 외도남과의 성적인 말장난들이 떠오르면 감정적으로는 정리되지 못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슬프거나 화가 난다거나 하진 않고 그냥 평온한 느낌입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남자든 여자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상태이지만 직장 생활이나 업무상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내도 될지 가끔씩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아내 외도 때문에 한번 충격을 받으신 게 좀 있고 그래서 이제 파생적으로 생겨난 아들한테 얘기를 못한 짐이 좀 있으시고 저는 조금 인상적으로 보였던 게 아내 때문에 받았던 충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해주신 걸 보니까 진짜 이게 다 뭔가 치유나 회복이 된 건가요? 아니면 표현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더 생각하고 몰입하면 힘들까봐 자기가 그 정도로 그냥 상태를 명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혼을 시작할 때에도 부인이 이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 때문에. 근데 기어코 우겨서 어떻게 보면 이혼을 진행한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둘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고민하다가 이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근데 막상 그렇게 진행한 이후의 과정도 본인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 익숙하게 녹아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런 시간과 과정이 있었으면 아이한테도 어떻게든 부모가 같이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테고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직 애가 어리니까 둘 다 일단 직접적으로 알리는 건 좀 그렇겠다라고 합의를 하긴 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 아내분은 잘 살고 계실라나?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텐데 그렇게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되면 뭐 기분 좋을 일이라는 건 없긴 한데 네. 그리고 이혼하고 싶다라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올라올 거라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빨리 하고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막 양육권, 양육비 모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빨리 이혼하려는 경향은 그렇게 다 보이는 건 아니다.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네, 말씀이죠. 다 보이는 건 아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워낙 내성적인 특성이라고 하시긴 했지만 지금 오피스텔 생활하면서 이렇게 인간관계 잘 안 하고 혼자서 있는 것도 꼭 일반적이지는 않다. 계속 느껴지는 거지만 여기서부터 그 단초가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분명히 귀책 사유는 아내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 양육비 모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혼을 그냥 빨리 한 거잖아요. 어쩌면 이혼하는 과정도 프로세스가 있고 서로 규칙 사유를 따져서 정확히 합리적으로 순서를 밟아서 간 게 아니라 빨리 외면해버리고 싶고 이 과정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정리 아닌 정리 좀 덜 정리된 상태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에 따르는 과정들이 하나도 제대로 이제 순서대로 정리가 안 된 채 시간만 흘러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애한테 얘기도 못했고 아직 내 인간관계도 누굴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에 울분과 화가 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 아닌 정리를 해버려서 그러니까 아까 김 선생이 이제 저희 녹음하기 전에 이사에 조금 비유를 했는데 이사를 나왔는데 그냥 몸만 나온 것 같다. 지난 집에 짐도 그대로 있고. 실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짐이 여전히 그쪽에 많이 있을 것 같고 애한테도 뭐 이혼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많고 그래서 지금 집에 들어오면은 오피스텔이 굉장히 뭐 아직 이사 세팅 안 된 것처럼 어수선하고 그럴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하고. 혼자 자취하듯이. 네. 출장 올 때 짐 정도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글쎄 생활한다는 어떤 느낌을 오히려 본인이 못 갖는 정도의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예상도 좀 되고요. 야, 이러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보이는 풍경이 이분의 현재 심리랑 되게 닮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사를 하고 이혼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내가 진짜로 이혼한 거냐, 진짜로 내가 저 관계를 다 정리한 거냐 말하면 아니야. 저기에 내 짐도 다 있고 내 애도 저기에 있고 막상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에 와보면 여기는 진짜 내가 정착하고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은 임시거처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분의 마음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 무기력이 찾아오나요? 그러니까 그게 적응이 좀 돼가지고 다 정리가 되고 나 이제 혼자 살아야지 하면은 꼭 무기력이 오지는 않을 수도 있고 뭐 무기력이 온다 해도 그걸 좀 기꺼이 수용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 무기력에 그냥 젖어 들어가는 자체를 그냥
오히려 더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물론 사연을 보내셨으니까 이제 좋은 기회이고 고칠 수 있는 면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까지는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신 이 상태로 계속 지내도 될지 걱정이 된다. 지내시면 안 된다. 네. 아니, 어느 청취자가 배 감독이 의견만 내지 말고 질문으로 돌리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야, 말을 못하잖아. 말씀을 못하네. 아니 근데 딱히 뭐 이건 일반적인 사연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우리 저기 네. 그냥 하던 대로. 근데 그냥 사실 전 그거 하나 궁금하긴 해요. 이분이 이혼하고 다 끝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질문을 하고 넘어갔나 싶은 건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부부는 여기에 대한 생각과 가정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한 건지. 네. 직면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죠. 아, 직면은 확실히 안 했죠. 그쵸. 왜냐하면은 한 달에 2번 정도 애 보러 가는데 마주치지 않아. 뭐 최소한 애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뭐 만나면서 이렇게 쓱 지나가고 뭐 애는 괜찮아 뭐 두 사람끼리 얘기는 안 하고 쳐도 어쨌든 그러고 뭐 소식 좀 얘기하고 처리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갈 때 이미 부인은 꼭 벗어나야 되고 뭐 네. 이게 자체부터 세팅이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면서 안 불편한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거는 네. 이해가 가는데 그만큼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죠. 사실 해결이 되면 봐도 기분은 나쁘지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첫 번째 고민이 아들에 대한 고민이고 두 번째가 무기력에 대한 고민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가장 본인이 지금 큰 거는 부인한테서 느꼈던 배신감, 내지는 그것으로 인한 충격, 뭐 이게 핸들링이 잘 안 된 게 제일 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 감정마저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도 넣지 않았다는 거를 보면 그냥 직면하기 싫어서 일단 제껴두고 다른 것들을 굳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 기저에는 이거에 대한 문제가 그 아내와의 관계의 문제가 직면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꼬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무기력한 것 같아요. 무기력해져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뭔가 이렇게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충분히 못하거나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무기력이 빠지면서 사실 자기가 왜 무기력한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걸 해보면 그 다음에 내가 이래서 무기력했구나 좀 그런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네. 이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지는 않을까 충분히 생각은 되네요.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시도하고 자기를 한번 감정을 테스트해본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네. 시작으로서는 네. 굉장히 큰 일이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이 네. 되네요. 전처랑 만나면 내가 애 있는데 화내면서 언성을 높이고 나도 어떤 수준으로 떨어져서 막 이렇게 될까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막 거세해놓고 그래서 무기력하긴 한데 평온하다 뭐 이렇게 계속 지내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근데 사연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연을 보낸 이유를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이혼하기 전에 행복한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아내가 외도한 남자랑 이렇게 했던 얘기, 대화들 같은 걸 또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 건 아니고 평온합니다. 라고 쓴 문장에 상태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았는데? 라는 생각도 사실 한다는 거고 화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이 감정을 내가 제대로 소화를 못하면 내가 힘드니까 그냥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자기를 뚝 떨어져 놓고 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자기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이 정도 감정 약간 좀 무기력한 정도인데 이게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니까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배 감독 말에서 약간 힌트 있으면 소화를 해서 결과물을 감정이든 뭐든 간에 소화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위에 머물러 있는 음식물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액션이 없기 때문에 평정심은 유지되는 것 같죠. 그냥 남아있지 그냥.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조금 힘들거나 뭐 그렇더라도 해내야 되는데 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소화는 어쨌든 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소화를 거부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냥 돌아가는 상황에서 맞춰서 뭐 그냥 그렇지 이게 아니라 애써서 지금 이것들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뭘 소화해야 되는지도 아직 잘 모르시거나. 그래서 무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뭐 누구를 만나라, 뭐 대인관계를 어떻게 넓혀라 이쪽 포인트보다는 오늘 지금 얘기된 대로 부인과의 이혼을 어떤 면으로 본인 마음속에서 정리하는지를 확실히 좀 더 직면하기는 해야 된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고 그게 오히려 잘 돼야지 내가 헤어짐을 통해서 뭘 생각했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 기력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네. 저는 또 하나 걸리는 게 내성적인 성격이라 요 표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그냥 뭐 인간관계도 끊으시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직면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책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내 탓인가? 근데 내성적이긴 한데 고집은 있으신 거잖아요. 네. 아니 내성적이면 뭐 부인이 아니 뭐 애 때문에 그냥 삽시다라고 하면 옆에서 칼을 들고 휘두르고 싶어도 어쨌든 그냥 맞춰주고 속으로 나는 왜 남자답게 이때 그냥 차라리 헤어지자고 말을 못하지라고 매일 속을 썩으면서도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적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네. 내성적이라고 해서 본인의 주도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지금 헤어질 때 이 사람의 분노는 어디에 가장 집중이 돼 있을까? 지금부터는 약간 시나리오인데요. 이 부인과의 결혼은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내성적인 특성이면서 주도적인 특성에 잘 맞는 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맞는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은 본인이 알고 있었던 모습이지 뒤에서 이렇게 쾌활하고 발랄하고 너무 오버하게 사교성이 좋은 정도인 줄은 몰랐던 거죠. 그걸 안 순간 확 돌아버린 거죠. 절대로 못 보겠다라고 각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 되게 그럴 때 저희 이제 심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컨트롤 욕구라고 하거든요. 내가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아닌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아는 순간부터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그 다음부터 얘기하면은 오히려 얘기할수록 반대하는 거죠. 같이 지내자. 안 돼.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내 컨트롤이 쓰고 부인한테 내 주도성을 더 세운다고 여겨지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처럼 돼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주도성의 특성들이 결국 상황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돼요. 오히려 그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 부인의 말을 계속 반대하고 하는 것으로 본인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싫어라고 얘기할 때 정말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끔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 그래요. 자기가 확고하면은 차분해요. 목소리 흥분할 필요도 없이 뭐 상대방이 어떻게 하자 그러면 맞춰줘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상대방도 납득할 때까지 같이 이렇게 딜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밀리거나 이럴 것 같으면 강경책을 써요. 그 마음이 이제 다치거나 옮겨질까봐, 자기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심정인 특성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묻어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충분히 이런저런 합의와 조율의 과정이 있을 법한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빨리 정리해버린 감이 있네요. 네. 그러면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너 뭐 애 데려가 내가 해줄게 그 대신 안 봐 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 그럼 내가 평온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기 근데 평온하지 생각에. 않은 이유는 부인에 네. 대한 기대가 사실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부인이 납작 엎드려서 뭐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 이제 남자도 안 만나고 뭐 어디 가지도 않고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해. 이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일반적인 시나리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부인이 말을 들기는 어렵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안 들을 거라고 본인이 예상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뭐 순서대로 상담을 해드리면 첫 번째 고민이 아들에 대한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걸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그냥 단순하게 연령대로도 궁금하고요. 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그 연령도래도 아니고 뭐 어쨌건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약간 감은 좀 덜 잡히는데요. 요즘 애들 12살이면 꽤 사회 지능이 높거든요. 알 거 알고 눈치도 빠르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아들을 위해서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눈치채고 엄마 아빠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 걸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혼하셔가지고 곧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1년째 그러고 있으면 얘가 이제 5살도 아니고 12살인데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근데 엄마 아빠가 얘기는 안 하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을 거거든요.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을 수 있다. 네. 더 얘기를 안 할수록 물어볼 수는 없으니 속으로만 오히려 아이는 골마갈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네. 있겠네요. 네. 이분은 성인이 돼야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야 돼야 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그보다 좀 더 일찍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거는 부모님 판단이지만 애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미 다 눈치채고 어느 정도 알 거거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해주냐고 원망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네. 진짜로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진짜로 모를 때는 알리는 게 그러면 언제 시점이 좋으냐. 사춘기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잡함을 거칠 때냐, 전이냐, 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사춘기가 좀 일찍 오지 않습니까? 요거와 다른 팁인데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즘은 이제 공개 입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공개 입양이란 뜻이 나 입양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주변에 알리는 그런 단위로 공개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 너가 입양됐다는 걸 알린다는 뜻이에요. 네. 공개 입양. 근데 공개 입양할 때 애한테 언제 공개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3세 이전이에요. 진짜요? 네. 그 저는 굉장히 그걸 들으면서 이게 상당히 발달학적으로 옳은 얘기를 이분들이 하고 계시네. 경험에 의해서 내린 얘기인데 저는 그게 아주 이해가 갔어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아이가 아직 모를 때 알려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자연스럽다. 오히려 그것들을 듣고 충격을 받을 나이에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소화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어느 정도 머리도 돌아가고 이때서야 얘기를 하면은 그 아이가 그걸 감당하기 오히려 어려운데 한 2세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너무나도 청순하게 친구들한테 가서 나 입양했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걸 중간에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그것들을 본인한테 자연스럽게 동화하고 이런 게 익숙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런 거랑 비슷하게 팁을 갖는다면 이분한테는 아이가 사춘기 지나기 전에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한창 사춘기 때 얘기하면 너무 늦고 또 그 이후에 얘기하면은 전혀 눈치 안 챌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리 더뎌도.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보를 통해서 아이를 일깨우는 시점이 언제가 좋으냐라고 할 땐 확실히 사춘기 전이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한 5, 6학년 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이분이 내가 이혼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도 자꾸 유예하고 있는 느낌인데 자꾸 미뤄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이 사람한테 좀 더 그 상황들을 분명하게 하는 선언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를 위해서도. 네. 아들한테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혼자 얘기를 그냥 툭 할 수는 없고, 그럼 전처와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의논하고 어떻게 아들한테 드디어 감성이 터지는구나. 아들한테 니네 엄마가 외간 남자랑 한 카톡을 보여줄게.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순 뭔가 방법을 모색할 거 아니에요. 전처와 자기가 어떤 워딩을 사용할 거며. 네. 그러면 해결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 그러네요. 문제가. 네,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도 지금은 피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입장 정리도 되고 자기들끼리 그 아들한테 말하면서 이게 의미가 나한테 어떤 의미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가족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어떤 또 이야기도 해야 될 거고 그게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무력감을 말씀하셨는데 뒤에 이제 표현은 스치듯 지나갔지만 아내한테 느낀 배신감과 충격 이런 걸 어떻게 매닝할 거냐. 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의 감정 그리고 본인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금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아내와 얘기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 두 사람만 세워놓고 알아서 해보세요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출발도 더딜 것 같아서 허락하신다면 먼저 본인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혼에 대한 자기 심정 그리고 아내에 대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보고 그러면은 본인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을 가지고 아내랑 실제로 만나는데 그것도 둘이서 하기 힘들면 상담사 두고
그래서 셋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본인의 이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하는 게 지금 뭐 누구를 만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먼저 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약 처방은 도움이 좀 되나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예, 의욕도 생기고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막말로 약 먹어가지고 기분이 나아졌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역시 혼자 사는 건 괜찮아 해가지고 혼자 계속 그 방에 있어. 이러면 저 같으면은 약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 이제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맹장염 걸린 사람들한테는 진통제를 덜 줘요. 주면은 집에 가요. 많이 주면 일단 안 아프니까 네. 수술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요. 그래서 병원에서 확실히 이 사람은 지금 수술할 정도로 염증이 심하면은 약을 조금 줘. 주긴 줘야 돼요. 안 주면 너무 괴롭거든. 근데 조금 줘요. 그러면은 막 수술해달라 나중에는 그제서야 이제 수술을 할 때 협조가 되거든요. 자기가 충분히 아프다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게 안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그 부분이 자기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자기 평온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안 좋은 거예요. 본인은 이제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 면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이게 약간 사회에서는 평온하고 혼자서는 복잡하고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냉탕 온탕 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수록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디나 다 평온하거든요. 이거는 안 좋다. 그렇죠. 일단 그러면 교류를 하시는 게 약을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우선 순위에 네,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플랜대로 조금 진행하다가 감정이 건드려질 때 약을 쓰는 거는 물론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러면 아내분하고 어떤 식으로든 교류를 해가지고 조금 정돈과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좀 교류를 통해가지고 뭔가 액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상담을 좀 받으시고 필요하면 뭐 약 처방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그냥 빠른 것이 가장 최선일 수 있겠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도 궁금해하셨잖아요.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애랑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한번 가세요. 둘이서 남자끼리 여행 한번 가자. 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보다가 담담하게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애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하나가 내 곁을 떠난단 말이냐 이게 가장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고 엄마도 그대로 있고 아빠도 그대로 있고 여전히 우린 너의 엄마 아빠야. 영원히 그럴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 그거를 이해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은 초등학교 동화도 있어요. 그림 동화. 이혼에 대해서. 아, 진짜. 네.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만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 보조제가 있으면 더 좋죠. 네. 네. 그래서 애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는데. 오, 맞아요. 네. 그렇지 않다. 언제든지 아빠를 찾으면 아빠는 네 옆에 있을 거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항상 같이 옆에 있는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다만 엄마와 아빠가 예전처럼 매일 같이 지내진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살다 보면 그렇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시켜야 될 것 같아. 네. 지금 겪고 계시는 무력감과 힘든 감정은 네. 직면하지 않으셔서 생겨났고 커진 면이 좀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기하면 아이와도 직면을 안 하시면 네.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긴다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빨리 어떤 식으로든 직면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희한테 어쨌든 이 사연을 주시면서 한번 액션 하셨으니까 차근차근 좀 한 단계 한 단계 더 밟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직면하셔서 내가 이혼을 했고 나는 이제 싱글이다라는 거를 직면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남녀 관계를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에 또 다른 삶이 있잖아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계실 겁니까? 이혼이 그렇게 너무 이제 희귀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좋은 표식같이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게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혼율이 그렇게 터부시하게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인식에. 그 외부인의 인식은 사실은 전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분이 내성적이지만 자기 고집이 있어서 주도적인 내가 원하는 어떤 틀, 인생은 이래야만 해라는 그 인식의 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안에 이혼이란 것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계신 건 아닌가. 그렇죠. 스스로 생각 속에. 그거를 깨셔라. 그럴 필요 없다. 네.
남녀 관계는 아무리 반복이 돼도 자기 패턴을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 그래서 본인이 결혼을 했을 때 그 남녀 관계의 등식이 다른 남녀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고쳐볼 수 있는 자세를 갖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머릿속에서 자꾸 이제 부인과 다른 남성의 성적인 메시지 주고받은 게 머릿속에 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걸 들을 때 아마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부분이 이분과 부인과의 어떤 일반적인 교류, 아까 제가 그 시나리오를 썼던 그 교류와 뭔가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를 따져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남성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교류를 한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부인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인데 자기 앞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사람처럼 보인 것 같거든요. 본인과는 그런 뭐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거나 이런 패턴이 없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거랑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지.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부인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책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의 사단은 부인만이 아니라 이게 본인 때문이구나라는 부분도 자기 스스로 혼자한테 물어볼 때는 꽤나 많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다음 관계에서 똑같이 반복하면 또 좀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에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막 부풀려 보다 보면 좀 다른 관계도 할 수 있다. 예, 충분히 서로의 어떤 줄다리기가 다른 관계로 남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새롭지 않을까. 예, 저도 늘 부인과 똑같은 성적인 어떤 특성을 유지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다른 짓을 할 수는 없고. 근데 생각은 좀 해보면 우리 부인한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했으면은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예, 저도 못하면서 남한테 이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외도라는 게 그래서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아니 왜 저런 자식이랑 내 아내가 나랑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거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네, 그러네요. 이제 봤더니.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좋은 경험인지 나쁜 경험인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후의 삶에 좀 적용이 되면 계속 이 상태로 그냥 무기력하게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뭐 첫 발을 잘 떼셨으니까 이후에도 혹시 더 자세한 내용으로 AS가 필요하시면 뭐 내용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아들과의 관계도 또 아내분과의 관계도 좀 정리가 좀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연들도 받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배준 선생님 얘기를 계속해. 너무 이러지 마. 쫄았어.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